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미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조합까지 다 배운 기념으로 경우의 수 종합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유형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혹시 미리 풀어보다가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가 모의고사, 수능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모두 다 구할 수 있으니까 모든 개념을 다 배웠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의역 x를 이렇게 1, 2, 3, 그 다음에 공역 y를 4, 5, 6, 7, 8이라고 하는 특정한 예시를 설정해서 쌤이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 함수라는 거 여러분 싫어하시는 분들 좀 많죠. 근데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함수의 정의를 배웠었는데, 정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서로 대응되는 특별한 관계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대응되는 규칙이 몇 가지 필요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화살표를 두 군데로 쏘면 이건 함수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는 절대 양다리를 거들치지 못해요. 반드시 한 군데로만 화살표를 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군데로 몰리는 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역의 원소는 여러 정의역에게 선택을 받아도 되는, 말하자면 인기장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함수였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한 개씩 공역에 있는 원소로 쏘는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불렀었어요. 기억하죠? 그래서 함수 전체의 개수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첫 번째에도 4, 5, 6, 7, 8 중에 고르면 되니까 갈 수 있는 곳이 5개고요. 두 번째 녀석도 5가지, 세 번째 녀석도 5가지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아하, 5의 세제곱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정의역에서 화살표를 한 개씩만 쏘면 되고 한 군데로 몰려도 되는 요런 상황의 함수의 개수를 정리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5, 4이 3, 즉 5의 세제곱 꼴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첫 번째 함수의 개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 일반화시켜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m개, 즉 요쪽이 m개라고 생각할 거고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 즉 요쪽 y쪽이 n개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함수 전체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n가지, 여기서도 n가지, 여기서도 n가지 이런 식으로 총 n번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맞아요. n의 m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중복순열을 이용한 기호로 나타내면 n 파이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함수 전체의 개수는 n 파이 m, n의 m제곱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1대1 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순서로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함수 했고, 이제 1대1 함수요. 자, 1대1 함수는 그럼 어떤 거였냐? 자, 요거처럼 이렇게 막 한 군데로 몰리면 돼요, 안 돼요? 1대1 함수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역의 원소들 중에 정의역의 화살표를 받을 세 개를 여러분이 골라야 돼. 골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4랑 6이랑 8을 골랐다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4, 6, 8 가는 경우랑 이렇게 6, 8, 4 이렇게 가는 경우는 서로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맞아요. 다른 함수예요. 이게 서로 다르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5개 중에 화살표 받을 3개를 고를 건데 순서가 중요하게 고르는 거니까 5개 중에 순서가 중요하게 3개를 고르는 경우와 정확하게 같아져요. 예를 들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 예시를 한 개씩 적어 놓는 거예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순서가 중요하게 3개를 고르는 경우. 이게 정확하게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m개,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여기가
5개, 여기가 n개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가 선택할 때는 갈 수 있는 데가 말하자면 n가지였다가 두 번째는 n-1가지가 됐다가 세 번째는 n-2가지가 됐다가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순서 중요하게 총 m가지를 뽑는 경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그래서 정리하면 n, p, m으로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대1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여러분,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 기억하세요? 맞아요. 1대1 대응은 일단 1대1 함수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하나 더 있냐면요.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치역이랑 공역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역에 이렇게 화살표를 못 받고 남는 녀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정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1대1로 진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요 예시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쌤이 따로 띄어서 생각하려고 여기다가 3번 그림 따로 그려놨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게요. 정의역은 이렇게 1, 2, 3. 그 다음에 공역은 4, 5, 6. 이렇게 개수가 1대1로 맞는 경우에만 1대1 대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요, 얘네끼리 어떻게 하면 돼요? 맞아요.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세 군데, 두 군데, 한 군데. 그쵸? 그러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눈치채셨어요? 맞아요. 이거 순서만 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즉, N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M이랑 N이 똑같기 때문에 NP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N개가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N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이제 좀만 더 한번 나가 볼게요. 다음으로 해볼 내용은 증가함수의 개수예요. 여러분, 증가함수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정의역의 원소가 더 큰 녀석이 함수값도 더 큰 걸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큰 녀석이 더 큰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걸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서도 얘가 만약에 1이 5로 갔어요. 그럼 2는 4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건 증가함수가 아니에요. 1이 5로 갔으면 2는 뭐 6이나 7이나 8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증가함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1이 8로 가버렸으면 2랑 3은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잘 선정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하, 증가함수의 개수는 함수 전체의 개수나 1대1 함수의 개수에 비해서 매우 적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얼만큼이 정리하면요. 여러분은 공역의 원소의 원수 중에서 화살표를 받을 세 개를 결정하시면 돼요. 결정만 딱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4, 6, 8을 선택했다면 제일 작은 게 1로 가고 중간 게 중간으로 가고 제일 큰 게 큰 걸로 가는 이렇게 함수값이 점점 커지는 형태가 바로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따로 결정을 할 게 없어요.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배열이 되는 거거든요. 오호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순간 자동 배열이 된다는 뜻이구나. 그럼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 5개 중에서 화살표 받을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요. 정의역의 원소가 n개, 공역의 원소가 n개라면 여기가 m개, 여기가 n개인 거죠. 자, n개의 원소들 중에서 화살표 받을 n개를 고르면 끝나는 문제라서 n, c, n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감소함수도 있네요. 자, 감소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정의역의 원소가 더 큰 녀석이요. 더 작은 함수값을 가지게 되는 걸 뜻해요. 그럼 이거랑 완전 뒤바뀌었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요거 두 개는 개수가 동일합니다. 상황만 뒤바뀌었지 개수는 똑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5번으로 한번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4, 6,
8을 요거 앞에 4번이랑 똑같이 골랐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감소함수가 되려면 제일 작은 애가 큰 함수값을 가져야 되고요. 중간께 중간, 제일 큰 녀석이 작은 함수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르기만 하면 순서가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역시나 공역의 원소 5개 중에 화살표 받을 3개를 고르면 끝나는 문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러면 신기한 이름이 나오는 다음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단조 증가는 처음 들어요. 괜찮아요. 단조 증가의 뜻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의 원소가 더 큰 게요. 증가기 때문에 큰 함수값을 가지면 되긴 하는데, 이거 는 보여요? 는? 같은 것도 허용이 돼요. 자, 같은 것도 허용이 된다는 거 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중복이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하, 중복이 허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요. 요거예요. 자, 공역의 5개의 원소 중에서 정의역의 화살표를 받을 3개를 고르는데 중복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6을 2개, 8을 1개 뽑았다. 그러면 단조 증가니까 작은 게 위로 가고 큰 게 아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요게 단조 증가의 가장 기본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6을 2개, 8을 1개 뽑았다고 가정하면 요렇게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로 다른 공역의 원소들 중에서 얘네의 화살표를 받을 3개의 원소를 고르는데 중복이 허용이 되네요. 근데 여러분이 고르기만 하면 더 작은 게 작은 쪽으로 가고 큰 게 큰 쪽으로 가는 순서는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르기만 하면 함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고르기만 하면 개수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 배열이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은 이런 내용. 그래서 정리하면 정의역의 원소가 m개, 공역의 원소가 n개라면 여기가 m개, 여기가 n개인 거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m개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n, h, m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n, h, m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이미 빠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죠? 단조 증가랑 단조 감소는 서로 반대지만 정확하게 그 개수는 어떨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상황인 거 왜 그런지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단조 감소는 대단한 게 아니라 더 큰 정의역의 원소가 더 작은 함수값을 갖게 된다는 건데 중복이 허용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좀 전처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정의역의 화살표를 받을 3개의 원소를 골라요. 예를 들어 6 2개, 8 하나가 똑같이 골라졌다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 제일 작은 게 큰 데로 가야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중간 거, 마지막 거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는 방식으로 대신 중복은 허용이 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예시를 하나씩 그려놓는 거니까 여러분도 뭐 표시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이 똑같다. 그래서 여기도 NHM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알겠어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또 확인해 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